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7회 오전 모의고사 필기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1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에 찾아오는 특성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유대감의 감소. 그렇죠. 유대감은 점점 은퇴나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대감이 감소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조심성은 증가한다 그랬죠. 우울증도 증가한다 그랬고 정서적 의존성 증가한다 그랬고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특성으로 지금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유대감의 감소,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노인 부양 문제,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문제가 돼가고 또는 사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이전에는 자녀가 여럿이서 한 부모를 공양하는 시대였지만 점점 한 자녀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 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네,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어디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노인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증가해야 합니다.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이 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세대 통합을 증진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어떻게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제도도 다 이 노인 부양의 문제로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1번 답을 보고도 바로 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관련된 보험급여를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우리 연금 중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두 개가 있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는 퇴직 후에 노후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이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그러면 65세 이상에게 노후 소득 보장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노후연금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증진에 관련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작업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것을 그 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공적 부조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 질병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그래서 문제를 길게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바로 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물어보았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면 대상자겠네요. 우리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인데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노인이네요. 제가 노인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그래서 안정적 노후를 영위한다. 그러면 제가 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답은 2번이네요. 제가 시설은 방문, 요양. 5번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네요. 장기 요양 기간이다 하면 이게 무엇인지부터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장기 요양 기간이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재가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자,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하지요. 조세로서 20%를 부담합니다. 2번 장기 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자, 본인 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본인이 내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3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료를 한 번에 건강보험료랑 같이 내지요. 그렇지만 회계관리는 통합이 아니라 별도로 따로 관리합니다. 4번 장기요양기간은 의료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 의료수급권자 전액 부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료급여라고 하면 틀린 답입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 월 단위로 지급을 하여서 요양보호사 월급이라든가 기관 관리라든가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재원은요, 조세, 국가에서 20%, 그리고 우리가 낸 보험료 얼마? 60에서 65%, 그리고 본인 부담금 얼마? 본인 부담금 재가는 15, 시설은 20, 이렇게 해서 100%가 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자, 요 중에 본인 부담금은 본인에게 받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월 1회에 청구합니다. 이 청구하는 금액 중에 20%는 조세고 60에서 65%는 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공단, 우리 보험자는 누구라 그랬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그랬죠?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비용을 청구를 받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1번 신체 증진을 지원한다. 신체 증진 지원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거의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 또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 즉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가족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심리 상담하고 상관없고요. 일자리는 일자리에서 하는 것이겠죠. 여가도 여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요양보호의 목적은 다시 한번 보다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 신체 기능이 증진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7번 요양보호사는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동기유발자 하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와야 답이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답은 네,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8번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받은 권리 자, 시설장은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하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상자는 개인이 가져갈 짐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이것을 가져가고 싶다 하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떤 권리일까요?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자, 허용하지 않았다, 선택할 수 없었다, 이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학대의 유형과 행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는 유기가 되겠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거는 방임입니다. 치료, 의식주, 의료, 치료.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자, 낯선 장소에 찾아올 수가 없죠. 유기.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자, 이거는 경제적 학대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의식주니까 방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속한다. 10번 다음 상황에서 침해받은 권리는, 자, 치매 어르신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하고. 자, 이거는 노동의 권리를,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 같으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노동에 관한 권리. 11번. 자, 성희롱을 당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조건 단호하게를 찾으라 그랬죠? 자, 단호하게가 그런데 없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요거는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아니죠. 2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그렇죠? 피해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알려서 기관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받은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는 것 어디서 하는 거죠? 기관에서 할 일이죠.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하는 거, 이것도 만약에 항의할 일이 있다면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단호하게 하거나 어떻게 한다? 이것을 기관에게 알린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직업윤리의 원칙. 1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안 되죠.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 안 되죠.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숙련된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 숙련된 기술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죠. 4번은 서비스 방법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보고합니다. 자,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 반말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주는 존칭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버려 기다린다. 자, 대상자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메모를 남기고 나옵니다. 2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대상자 대신해서 안 되겠죠? 3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번은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자, 이거는 개별화된 서비스에도 어긋나고 대상자가 원치 않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무엇인가?
정답은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14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입니다. 자,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빨리 드시라. 드시면 안 되는데 그죠? 2번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모르게 버려갔다가는 훔쳐갔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이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죠. 4번 요양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보통은 대상자가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자 앞에서 정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보호자한테 이야기해서 보호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 대처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자, 이거는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문항과 전혀 별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 5번을 답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유효기간이 지나 영양제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한다?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대상자가 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5번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있는 물품은 대행이나 동행해서 구매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욕창 관련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대상자, 즉 요양보호사와는 관련이 없는 물품 구매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번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요거는 상태가 심했으니까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2번 잘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마치 친절한 것 같지만 괜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선해 준 것 같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3번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이것도 적절한 응대 방법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제가 보고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모르는 문제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보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항상 기관장들과 또는 관리 책임자와 연락 또는 보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6번 오음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음하면 동시치료라 그랬죠. 동시에 치료한다. 자, 1번 감염 부위를 만져. 자, 피부 감염인데 만지면 안 되겠죠. 2번 속옷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자, 이거는 뜨거운 물에도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 자, 옴은 언제 많이 움직인다? 밤에. 그래서 약은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리노 사용한다. 그렇죠? 5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 예방접종하는 거 아니고 연고 바르는 그런 피부 관계 감염 질환입니다. 정답은 4번. 다시 한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리노 사용한다 라고 하였고요. 세탁을 한 이후에도 3일 이후에 세탁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7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결핵은 무슨 감염이다? 호흡기 감염입니다. 마스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 자, 대상자는 투약하고 2주면 전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격리까지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검사를 받는다. 그렇죠?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검사 받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또 결핵약을 드시는 분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뭐라 그랬나요? 간염 검사라고 했죠. 요거는 투약하고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간염 검사, 그리고 객단 검사, 그 다음에 의심이 된다, 접촉했다 그러면 무슨 검사? 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1번 경과가 짧다 아니고 길다. 질병의 초기 진단이 어렵다.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하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 신장이 저하돼서 빨리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고 했죠.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19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장암이 대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나요? 제일 중요한 일, 수분 흡수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들은 수분을 잘 주어야 합니다. 1번 수분 제한 틀렸네요. 2번 식물성 지방 제한 아니고 식물성 위주로 식사합니다. 채소와 과일 권장, 이것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죠. 네, 이렇게 권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신부전은 수축, 심장을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수축을 잘 못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1번 매일 체중 측정한다. 자, 정답은 사실 1번입니다. 매일 체중 측정한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신부전 환자가 심장의 피를 전신에 잘 전달을 못하면 어디? 신장에도 피를 잘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신장에 피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의존성 부종, 즉 몸이 붓는, 이렇게 부종이 되는데, 이래서 이런 대상자들은 입원하거나 또 집에 있을 때 항상 체중이 얼마 나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 부족으로 부종이 온다. 그래서 이 부종 때문에 뭐한다? 항상 몸무게를 측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비뇨 신체적 특성, 비뇨 생식기계의 모든 기능은 다 저하 또는 감소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증가되는 것은 어떤 게 증가될까요? 나쁜 거는 증가되겠죠. 나쁜 거. 좋은 거는 감소되고요. 참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잔뇨량이 증가한다? 자, 방광 용적이 이렇게 있는데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소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 잔뇨량이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방광 용적은 기능 저하로 줄어들게 되고요. 난소 크기도 줄어들고요. 윤활작용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잔뇨량 증가만 맞는 정답입니다. 22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 자, 1번 도넛백에 무조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물주머니 무조건 안 되고 무슨 거? 만약에 대주고 싶다면 미지근한 걸로 마사지 합니다. 2번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자, 요게 정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욕창을 예방합니다. 자, 침대는 어떻게? 2시간. 어디? 의자는 1시간.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체위를 변경해 준다. 4번 대상자의 옷을 끌면 상처가 나겠죠. 5번 파우더를 발라. 파우더를 바르면 땅구멍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23번 다음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 자,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자, 이것은 마비가 있나 없나 관찰하는 것이죠. 정답은 네,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에 반신마비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25번 선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선망은 어떻게 온다? 갑자기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온다. 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다? 의식과 정신 증상이 다 문제가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의식인지. 자, 만성, 급성, 갑자기니까 2번 주의 집중력 떨어지죠. 3번 증상이 서서히 아니고 갑자기.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네, 갑자기 온 것이기 때문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갑자기이기 때문에 5번의 신체 생리적 변화는 아주 많겠죠. 25번 오른쪽 눈에 뭐가 있다? 녹내장이 있네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녹내장은 뭐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다? 안압. 안압이 상승돼서 뭐가 온다? 녹내장이 온다. 자, 그러면 안압을 올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1번 조명을 어둡게 안압이 올라갑니다. 윗몸 일으키기 이것도 안압이 올라갑니다. 3번 눈을 자주 비벼. 자, 이것도 안압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4번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여 안압이 올라갑니다.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발톱은 둥글게 아니고 일자로. 2번 간식으로는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요거는 당이 좀 올라가겠죠. 3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교재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할 때 자, 우리가 식후 요 30분에서 1시간 뒤에 당이 올라가는 시기 요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4번은 주사약을 구강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5번은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 무슨 혈당? 저혈당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27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자, 숯불에 구우면 암 발생 확률이 높다고 했죠. 2번 음식의 간을 뜨거울 때 맡으면 점점 짜진다고 했습니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자, 칼슘제는 비타민 D죠. 칼D. 자, 칼D, 철C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자, 식초, 후추, 파, 마늘에는 향이 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향신료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어떻게 한다?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여기서 정답은 영양관리를 위한 정답은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입니다. 28번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번 준비운동은 10분이죠. 준비운동은 10분 이내로 해야 합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천천히 해야 되죠.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3번이 정답이네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한다. 자, 4번 운동시간은 서서히 늘리는 것이고요. 마무리 운동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한다. 29번입니다.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뇌졸중 대상자도 성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1번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거는 아니고요.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번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용해야 되겠죠. 4번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아니죠. 5번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성생활을 뇌졸중이 악화되진 않는다 라고 알려줍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약물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거? 처방됐다 그러면 처방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1번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이거는 처방이 아니죠.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이것도 처방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3번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이것도 처방된이 없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4번 약 복용을 잊었다.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자, 약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2배로 복용하지 말고 약 복용한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먹도록 한다 입니다. 그 다음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그렇죠? 새로운 처방약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약이 많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에게 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0번에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31번 겨울철 생활 안전 수칙으로 옳은 것은 자, 겨울철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빙판길이라서 낙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1번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그러면 낙상 골절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넘어지면서 2번 두터운 옷을 여러 겹보다는 얇은 옷, 가벼운 옷 그쵸? 얇은 옷,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습니다. 3번 새벽보다 낮 시간, 새벽 시간이 낮 시간에 운동한다. 요게 맞는 답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새벽보다 언제가 좋다? 낮이 좋다. 5번은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 자, 실내 운동이 더 좋은데 실외를 권장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했죠. 뇌졸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새벽 시간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은 자 1번 아들가족이 가끔이라는 단어는 분명하지 않고요. 2번 최근에 인지기능이 더 나빠짐 더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10시에 단감 1개 요거는 다 명확히 어떤 객관적으로 서술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옳은 기록 방법입니다. 자, 4번은 오후 5시까지는 좋았는데 양이 많다는 것은 얼만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5번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자, 오랜만이라는 단어도 어떻다? 애매하다. 그래서 기록의 원칙은 항상 수치화한 것, 수치화한 것, 숫자가 수치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객관적으로 한 것을 정답 문항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시에 단감 1개 이런 식의 표현한 기록들로 기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33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것. 자, 어떤 것을 보고해야 하는지 1번 식재료 정리가 안 됐다? 이거는 보고할 내용 아니고 식재료 정리하면 되겠죠. 2번 재활용 분리배출 안 됐다? 이것도 보고할 일 아니죠. 3번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다? 이것도 보고할 일 아니죠. 4번 대상자가 자녀의 옷을 요구했다? 자, 이것도 보고할 일 아니고 원칙이 아니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다. 자, 이거는 환자 상태가 변화한 것이죠. 환자 상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사항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4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입니다. 자, 1번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번 시설장과 상의해서, 자, 시설장과 상의 아니고 개인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번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렇진 않죠. 원한다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5번 자녀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한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자, 임종이 임박했다. 곧 사망하실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겠죠. 피부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파란색을 띠게 될 것이고요. 맥박수는 점점 심박출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맥박수 감소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소변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드시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동공의 크기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이렇게 눈동자의 동공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약간 풀어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는 이렇게 커진다, 확장된다. 네, 모의고사 문제풀이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생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어떻게 쉽게 잘 따라오셨나요? 송이생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문제풀이 표준교재 이론과 그리고 핵심 모의고사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 송이쌤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